비슬기가 있는 이 방법을 잘 몰랐는데 이번 2학년 때 선생님을 만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좋았던 것 같고 선생님 좀 많이 났으면 좋겠어요. 아니 어머님이 자꾸 이제 어떤 얘기를 할 건지 저희가 사전에 같이 얘기를 했었는데 자꾸 모든 결론이 스스로 만나니까 내가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또 다른 합격생과 합격생 어머님을 모시고 또 특별한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기소개 먼저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금속조형 디자인과에 입학한 신입생입니다. 저는 이번에 드디어 홍대에 합격한 신입생을 둔 엄마입니다. 와, 박수 박수. 저희의 입시 이력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원래 조속과에서 부산예고에서 준비를 하고 있던 학생이었어요. 근데 저랑은 2학년 때부터 만나서 같이 준비를 하게 됐었고 그때 당시에 같이 상담을 하면서 금속 조형 디자인 쪽으로 과를 설정을 하게 됐고 그 이후부터는 공예 쪽으로 잡아서 생기부를 채워나가면서 미알보랑 면접까지도 또 같이 준비했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기를 좀 병행했던 걸로 알았는데 실기 병행하면서는 어땠어요? 실기를 병행하면서 비실기랑 실기를 같이 하니까 좀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그 실기를 하고 나면 힘들어서 잠만 자고 이러니까 공부도 못하게 돼서 약간 갈피를 못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마지막 즈음에는 실기를 좀 내려놓고서 비실기 쪽으로 준비하려고 마음을 많이 먹었었고 사실은 실기로 준비했던 학교들에서는 결과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비실기로 준비했던 뭐 이대나 홍대 요 정도 라인에서 계속 좋은 결과를 받을 수가 있었죠. 그러면 어머님은 입시 준비하면서는 어떠셨어요? 실기 학원을 계속 다니고 있었는데 저는 실기를 하면은 이렇게 실기로 잘 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성적도 챙겨야 되고 실기도 해야 되고 열심히 이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입시는 너무 길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의 조언을 받고 2학년 말에 수고한 선생님 만나가지고 이렇게 비실기도 있는 걸 알아가지고 그게 저희 딸의 합격은 그 선생님 만난 게 신의 한 수인 것 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유니스 학생도 그렇고 이 실기랑 비실기를 병행하면 힘들어지는 지점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요거를 우선순위를 잘 설정해야 된다. 이게 입시 전략에서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기랑 비실기의 비중은 본인이 목표로 하는 대학에 따라서 또 달라져야 할 거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목표 대학이 홍대였기 때문에 비실기의 치중을 조금 더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 그게 결국에는 입시 결과까지도 이어졌습니다. 그러면 넘어가서 저희 학교 생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어머니는 이제 예고 어머니로서 어떤 고충을 겪으셨어요? 예고는 미대를 보내기 위해서 예고를 보냈는데 유니스가 예고에서 주류가 아닌 약간 비주류계인 조소를 함으로써 학교에서 약간 인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기를 하고 성적 관리를 함에 있어서 이게 너무 모르겠는 길이 많아요. 조언해 주시는 분이 많이 없고 그래서 저희가 소개를 받고 선생님을 만났고 거기서 미대 입시는 정말 여러 가지 길이 있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이번 입시에도 저희는 사실 실기학원에서는 실기 위주로 대학을 가는 거를 추천해 주시고 이러니까 비실기가 있는 이 방법을 잘 몰랐는데 이번 2학년 때 선생님을 만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좋았던 것 같고 선생님 좀 많이 났으면 좋겠어요. 아니 어머님이 자꾸 이제 어떤 얘기를 할 건지 저희가 사전에 같이 얘기를 했었는데 자꾸 모든 결론이 소연쌤을 만나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자꾸 이렇게 말하기가 조금 그런데 사실은 진짜 저도 미술을 전공했지만 모르는 게 입시더라고요. 미술 입시가. 그렇죠. 어떤 꼭 선생님뿐만 아니라도 어떤 객관적인 분이 계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 지방 예고가 뭐 학비가 그렇게 싼 편도 아닌데 특히 부산 예고 학비 진짜 비싸거든요. 근데 그렇게 정보를 많이 제공해주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정보가 되게 실기 쪽으로 편향되어서 만들어지는 경향이 아직까지도 짙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저도 되게 안타까웠고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학교에 많이 의지하기보다는 어머니랑 저희 유니스랑 저랑 이렇게 셋이서 똘똘 뭉쳐가지고 마지막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죠. 그리고 어머님이 아까 이제 어디 이제 점집에 가서 살짝 물어봤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거기서도 홍익대학교를 준비해보라 그러지. 그리고 네. 저도 유니스를 처음 봤을 때 상담했을 때 유니스는 불안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유니스의 그런 뭐랄까 눈빛이나 그리고 앞으로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다라는 그런 포부나 이런 것들에서 저는 너 이 친구 무조건 보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막연한 또 저도 기대감이 생겼고, 그리고 어머니도 저를 너무 또 신뢰를 해주셨고, 이런 것들이 다 시너지가 나면서 사실 3학년 중반부터는 저희가 오히려 좀 집중해서 마음 편하게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불안감을 좀 내려놓고, 그래 우리 홍익대학교가 우리를 기다린다 이런 마음으로 좀 운명적으로 준비를 열심히 또 해봤죠. 그래서 생활기록부 얘기로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이제 생활기록부 관련해서 본인 생기부의 특징이 뭐라고 생각해요? 디자인적 공예보다는 아무래도 조속과였다 보니까 작품적인 공예가 더 많았던 부분이 남들과 다른 차이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금속조형 디자인과 커리큘럼을 보면 생각보다 사이즈가 있는 작업들을 배우는 과정들이 크게 있습니다. 그리고 금속조형이라고 하면 금속만 배울 것 같지만 실제로 수업 시간에 금속과 다른 재료를 혼용해서 사용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유니스가 재료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금속과 다른 재료와의 혼용을 열심히 연구하는 학생이고, 그리고 또 스케일감이 큰 설치 미술에 금속을 활용할 수 있는 학생으로 자리했으면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금속공예 쪽으로 과를 돌리기 전에도 조속과를 하면서도 이 학생은 항상 몸이 고된 작업을 되게 즐기는 학생이었어요. 막 골격 만들고 정말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런 모습에서 저는 그거를 우리 학생만의 강점으로 정체성으로 잡으면 이거 교수님들이 완벽하게 좀 넘어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컨셉을 잡아가지고 활동도 그렇게 많이 녹이고, 그리고 미술활동 보고서도 이제 그렇게 채웠죠. 그래서 인상 깊은 교과 활동 뭐가 있어요? 저는 제가 2학년 때 했던 고등학교 생활 중에 가장 스케일이 컸던 교내 전시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 그때 이상세계의 의미에 주목을 해서 이상세계에서 지내다 보면 너무 익숙해져서 더 이상 이상세계처럼 느껴지지 않는 상황을 바다에 비유해서 그런 바다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이제 자신에 대한 의식까지 잃어버리는 상황에 비유를 했고, 그거를 작품에도 조형적으로 그런 모순적인 부분이 드러나도록 만들었던 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활동이 재료도 저희가 금속 기반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썼고, 그리고 유니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스케일감도 엄청 컸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미할보에 적을 때 생색을 많이 내고 싶잖아요. 그래서 사이즈가 얼마 냈다 이런 얘기도 넣고, 작업 기간이 얼마 걸렸고 막 이런 얘기도 넣고, 재료들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 연구를 했는지도 넣었고, 그리고 저희가 좀 작가적이고 예술가적인 공예를 컨셉으로 잡았기 때문에 일부러 더 철학적인 얘기를 많이 넣어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상세계의 이중적 의미를 다시 한번 정의해보는 과정에서부터 시작된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활동도 같이 적고 만들어가면서 또 너무 고생했지만 또 유니스가 되게 잘 따라와줘가지고 생기부는 저희가 또 열심히 한번 채워봤습니다. 저희 그러면 면접 얘기로 넘어가서 어머니는 딸 면접 준비하는 거 보면서 어떠셨어요? 처음에 1차 보고 면접 준비한다고 했을 때 걱정이 됐어요. 이 면접을 어떻게 하나. 근데 선생님 이제 면접 준비를 듣고 부담이 된다. 이것도 있었는데 1차 미치니까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했는데, 먼저 소개해준 친구가 있었어요. 작년에 홍익대 합격한 친구. 그 친구한테서 얘기 들었을 때 사실 믿음이 갔었어요. 왜냐면 걔도 놀랬는데 정말 이 면접 준비에 그 정도 투자는 더 해도 될 정도로 선생님이 해주시는 게 너무 많았다고. 그래서 저희 이번에 부담이 되는 이런 거 없이 바로 신청을 하고 했는데, 저희 딸이 너무 말을 잘하는 거예요. 첫 녹화부는 조금 미흡하다. 네. 이게 준비하면 갈수록 너무 잘해서 저도 보면서 와 대단하다, 이렇게 강단 있는 모습, 내 딸의 모습을 보고 저도 놀랐던 이번 경험을 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유니스가 제가 봐도 정말 대견한 학생이었고, 제가 유난히 이제 면접 준비를 할 때 좀 뾰족한 피드백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근데 유니스는 그런 부분이 있어도 본인이 더 보완해 오려고 항상 노력하고 매일매일이 더 나아진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유니스 모습 보면서 확신을 가지고서 준비할 수 있어가지고, 저도 유니스도 확신을 가지고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힘들었을 텐데 면접 준비하면서 어떤 게 힘들었어요? 저는 여름방학 특강 때나 이럴 때 못 들었다 보니까 다른 학생들은 이미 들은 상태였고, 수업을 할 때 약간 제가 못 따라가고 있는 것도 같고 이해도 안 되고 아이디어도 너무너무 안 나와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특강을 계속 진행하면서 아이디어도 계속 빨리빨리 나오게 되고 더 발전한 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맞아요. 이게 정말 성취감이 높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면접하면 진짜 커리큘럼이 되게 빡빡하게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뭐 감상 문제도 열심히 하고 드로잉 문제도 열심히 하고 중간중간에 모의 면접도 정말 많이 보고 또 교수님도 모시고 와서 또 모의 면접 보고 교수 평가도 받아보고 별의별 걸 다 하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들을 거치다 보면 저는 무조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간에 분명히 힘들어요. 중간에 많이 울어요. 저도 아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다 보면 좀 지겨운 얘기지만 진짜 하면 된다는 거. 요거는 꼭 보장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미술활동 보고서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유니스는 미술활동 보고서 쓰면서 어떤 게 힘들었어요? 저는 활동 자체가 이미 쌤이랑 미리 만나서 짜인 상태로 리얼볼 적다 보니까 적는 것에 있어서는 딱히 어려움을 못 느끼고 좀 비교적 수월하게 적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머님은 혹시 어떠셨어요? 저는 그냥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뭐 되게 열심히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거를 제가 직접 느끼고 어떻게 하면 되나 했다가 선생님 소개를 받고 이런 어려운 부분을 선생님이 매번 유니스하고 톡을 하시고 전화도 하시고 항상 꾸준히 해주시니까 저는 사실 편했어요. 든든하고 그 믿음이 가니까 제가 입시에 사실 힘든 거는 조금 덜했다고 감사해요. 아이고, 저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사실은 미술 전공을 하셨는데, 이게 미알보라는 게 참 그래요. 아무리 미술 전공을 하신 부모님이라도 도와주기가 힘든 부분이 무조건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미알보가 사실은 전문가가 진짜 필요한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전문가가 있으면 되게 손쉽게라기보단 효율적으로 높은 퀄리티로 작성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 결과도 좋고 시간도 아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정말 마지막으로 저희 홍익대학교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조언을 한번 남겨볼게요. 유니스 한번 조언해볼까요? 예고라서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도 나중에 지원할 때 돼서 미알보 쓰면 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기보다는 자기가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를 하고 쌤들이랑 친해져서 쌤들한테 뭐 이런 활동을 했는데 넣어줄 수 있냐 이렇게 부탁도 드리면서 적극적으로 자기가 생기부를 만들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럼 어머님도 한번 조언해 주실까요? 저는 사실 이 미술 입시 준비를 하면서 되게 수시도 있고 비실기 수시도 있고 이게 너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객관적으로 봐주실 수 있는 분을 만나서 한번 체크를 해서 미술활동 보고서를 준비하면 수시에 그 6개 중에 한 부분인데는 뭐 희망이 있는 비실기를 쓸 수도 있고 미술학원에서는 사실 비실기를 써라 이렇게 추천해 주시는 곳이 없더라고요. 맞아요. 실기를 열심히 하라고만 얘기를 들어서 이런 부분을 좀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입시를 끝나고 나서. 네, 맞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어머님이 저가 너무 든든했다고 하시지만 저는 진짜 유니스가 너무 든든한 학생이었고 또 어머님도 저를 너무 신뢰해 주시니까 제가 더 힘내서 준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팁을 드리자면 이 시너지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선생님, 그리고 우리 학생, 그리고 우리 학생의 학부모님들까지도. 그래서 우리 공동으로 목표를 딱 잡아가지고 하나를 보면서 같이 나아갈 때 확신이 들고 이제 학생의 마음도 되게 편안하고 저희가 되게 주도적으로 입시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유니스를 롤모델 삼아서 다들 주도적인 입시를 세워보길 바래요. 그냥 본인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남들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이 어딘지 그러면 내가 해야 되는 게 뭔지 그럼 나는 어떤 것들을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지 스스로 결정하고 전략적으로 주도적으로 입시를 치르면 그러면 이제 무조건적으로 좋은 결과가 따라올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유니스의 우수한 미알보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에다가 남겨주시고 또 구독해 주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